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할 때 하는 칭찬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앞으로 남자의 칭찬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바로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자에게 예쁘다, 귀엽다, 멋지다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어차피 진심은 아니겠지, 누구한테나 저런 말 하는 사람이겠지. 물론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교적인 의미에서 하는 빈말일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당신이 멋지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한 칭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진짜 호감이 있는 남자의 칭찬 방식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호감이 담긴 칭찬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남자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한층 올라갈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연속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눈에 계속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서울 명동 거리를 걸을 때 좋아하는 브랜드 매장만 눈에 띄는 것처럼 호감이 있는 사람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칭찬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정말 다정하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면 그런 겸손한 모습도 정말 매력적이에요라고 이어서 칭찬하는 식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감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고 더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연속적인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교적 칭찬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사교적 칭찬은 보통 한 번 하고 넘어가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은 마치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한국 남자들,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자란 남자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말 대신 칭찬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칭찬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호감이 넘쳐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득 찬 컵에서 물이 흘러넘치듯이 좋아하는 마음이 칭찬이라는 형태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속적인 칭찬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칭찬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칭찬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분위기 좋다 해서 시작해서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로 이어지고 그런 밝은 성격이 정말 좋다라는 식으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칭찬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발견했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속 칭찬을 하는 남자는 대화 중에 당신이 무심코 한 말에서도 칭찬할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당신이 오늘 좀 피곤해서라고 말하면 그래도 표정이 밝아서 몰랐어요. 원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호감이 있는 남자의 눈에는 당신의 모든 것이 칭찬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칭찬의 횟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맥락과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빈말로 하는 칭찬은 대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진심이 담긴 연속 칭찬은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칭찬이 대화 속에 녹아들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연속 칭찬을 하는 남자의 표정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할 때는 눈이 반짝이거나 약간 수줍은 미소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교적인 칭찬을 할 때는 표정의 변화가 크지 않고 담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미세한 표정의 차이도 함께 관찰하면 그 칭찬이 진심인지 아닌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절대 확실히 같은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된 칭찬입니다. 절대 어울릴 거야, 확실히 예쁠 거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같은 강한 확신이 담긴 칭찬이 늘어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강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자기 취향의 옷을 가져와서 이거 절대 어울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당신이 그 옷을 입은 모습이 보고 싶어서 절대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남자는 남자답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남자가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절대 확실히 틀림없이 분명히 같은 단정적 표현이 칭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남자의 호감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단정적 표현이 나오는 심리적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어쩌면 같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강하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단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좋아하는 여성에 대한 감정은 남자에게 있어서 매우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강도가 언어 표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울릴 것 같아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어울릴 거야라고 강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미묘하지만 귀에 깊게 들으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의 경우 군대 경험이나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평소에는 단정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남자가 유독 당신에게만 절대 확실히 같은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매우 강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또한 이런 단정적 표현은 당신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매력적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립서비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립서비스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호감에서 비롯된 단정적 칭찬은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정적 표현에는 당신을 위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절대 어울릴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보장한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만약 어울리지 않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무의식적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단정적 표현이 담긴 칭찬은 호감의 매우 강력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첫마디의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의견을 말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그거 좋은데라고 첫 반응을 보이는 남자가 있다면 호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하는 여성이 말은 존중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긍정적인 반응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여성의 이야기와 당신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고 당신에게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좋은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첫마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당신의 의견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일단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라는 식으로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연애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특히 관심 있는 여성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박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의견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지만 호감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첫마디 칭찬의 특징은 반응 속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진심으로 호감이 있는 남자는 당신이 말을 끝내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는 내가 자동으로 긍정적 해석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의 말에는
일단 내용을 분석한 후에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응이 조금 느리고 첫마디도 그렇구나 같은 중립적인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첫마디 칭찬을 하는 남자는 당신의 사소한 발언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날씨 좋다라고 평범한 말을 했을 때 맞아, 네가 말하니까 더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 남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소한 반응 하나하나에 호감의 신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연애 전문가인 이민호 씨는 남자가 여성의 말에 첫 반응으로 긍정을 보이는 것은 그 여성을 자신의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무의식적 표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당신을 나와 같은 편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반사적으로 동의하고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원초적인 심리 반응으로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호감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구체적인 부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칭찬의 구체성이 생깁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게감이 실린 칭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호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할 때는 무게감이 저절로 실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칭찬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옆얼굴이 정말 예쁘다라든가 코가 높아서 부럽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얼굴이나 신체의 특정 부분을 칭찬하거나 이 네일아트 진짜 예쁘다, 이 귀걸이 너무 잘 어울린다 같이 세밀한 부분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알아차리게 되는 걸까요? 그만큼 당신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면 인간은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좋은 점을 찾게 되고 그래서 세밀한 부분까지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칭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구체적 칭찬은 관찰의 결과물입니다. 누군가를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칭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칭찬이지만 오늘 머리 살짝 다르게 묶었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평소 당신의 모습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칭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 칭찬이 호감의 강력한 신호인 이유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특히 패션이나 외모 변화에 대한 칭찬을 통해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홍대 같은 패션 중심 지역에서는 상대방의 스타일에 대한 구체적 칭찬이 호감 표현의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옷이 예쁘다가 아니라 그 옷이 당신에게 특별히 잘 어울린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같은 칭찬이라도 그 옷 예쁘다와 그 옷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옷에 대한 칭찬이지만 후자는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는 후자의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옷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체적 칭찬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모에 눈에 띄는 부분을 칭찬하다가 점점 더 세밀한 부분으로 칭찬이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눈이 예쁘다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게 정말 귀엽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칭찬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그만큼 당신에 대한 관찰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호감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칭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신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칭찬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당신만의 매력을 발견해서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매우 깊이 관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넌 집중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정말 귀여워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당신의 무의식적 행동까지 관찰하고 그것마저 사랑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구체적 칭찬은 호감을 넘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부정적인 발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못났어라든가 나는 예쁘지 않아 같은 발언을 강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라든가 무슨 소리야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말을 합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성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고 안심했으면 하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콤플렉스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콤플렉스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남자가 좋아하는 포인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체가 통통한 것을 신경 쓰고 있다면 남자는 그런 거 아니야라고 부정합니다. 오히려 남자에게는 그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남자가 있다면 어쩌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호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자는 진화적으로 좋아하는 대상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게 발달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 보호 본능은 물리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보호로도 나타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호감이 있는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정적 발언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관심 없는 사람이 자기 비하를 하면 그래 그런 면도 있지라고 가볍게 넘기거나 그래 같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남자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진지하게 반응하며 당신의 부정적 자아 인식을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기 비하는 일종의 겸손 문화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별거 아니에요 같은 표현은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겸양어입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남자는 이런 사회적 겸손까지도 부정하며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별거 아니긴 진짜 대단한 거야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당신의 사회적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당신을 보고 있으며 그 진짜 당신이 얼마나 멋진지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콤플렉스에 대한 부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콤플렉스란 본인이 가장 싫어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호감이 있는 남자는 그 부분마저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호감이 아닌 무조건적 호감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장점만이 아니라 당신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당신 전체를 좋아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수준의 호감 표현은 쉽게 가짜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콤플렉스에 대한 강한 부정은 호감의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라고 일반적으로 부정하지만 호감이 깊어질수록 내 그 부분이 오히려 나는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가며 부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인기 있는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출연자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털어놓았을 때 호감이 있는 상대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며 오히려 그것이 매력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감의 발현입니다. 6번째 신호는 둘만 있을 때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부끄러워서 쉽게 칭찬하지 못하지만 둘만 있게 되면 갑자기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성적이더라도 호감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칭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있을 때와 둘만 있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남자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공개적으로 여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사회적 집단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칭찬이 가득해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둘만 있는 공간에서는 이런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칭찬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다가 수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꾹꾹 참고 있던 호감의 표현이 둘만의 공간이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럿이 있을 때와 둘만 있을 때의 태도 차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럿이 있을 때는 조용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둘만 있으면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칭찬도 늘어나며 표정도 밝아진다면 그것은 매우 강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한국의 대학 문화에서도 이런 현상은 자주 관찰됩니다. 단체 모임이나 과 미팅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우연히 둘이 걸어갈 기회가 생기면 갑자기 오늘 진짜 분위기 좋다 이런 칭찬을 시작하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다가 개인 카톡으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칭찬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사적인 공간에서만 호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가 둘만 있을 때 하는 칭찬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칭찬보다 훨씬 더 진솔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가식이 없고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둘만 있을 때만 칭찬하는 것과 둘만 있을 때만 친절한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수줍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후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한 호감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둘만 있을 때 칭찬을 하면서도 어색해하거나 약간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수줍은 반응을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며 수줍은 기색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잘 관찰하면 그 남자의 진심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신호는 인기 많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지금까지 인기가 많았는지,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탐색하기 위해 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볍게 던지는 표현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기 많겠다라는 표현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에는 여러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신이 매력적이라는 칭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남자들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층위에는 당신의 현재 연애 상태를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인기 많겠다는 직접적으로 남자친구 있어라고 묻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탐색 방법입니다.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아니에요, 별로요라고 대답하면 현재 연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맞아요, 좀 그래요라고 대답하면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이 짧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연애 상태와 자신의 가능성을 동시에 타진하는 매우 전략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특히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한국의 연애 문화에서 인기 많겠다는 거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호감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심인 경우에는 이 말을 한 후에 당신의 대답을 매우 주의 깊게 듣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가벼운 립서비스인 경우에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대답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관찰하면 인기 많겠다라는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가벼운 사교적 표현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기 많겠다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대화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는 이 말을 시작으로 당신의 연애관이나 이상형에 대한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려 합니다.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이상형이 어떻게 돼 같은 후속 질문이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탐색 작업의 일환입니다. 반면 가벼운 립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런 후속 질문 없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번째 신호는 내면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진심일수록
외모보다 내면을 칭찬하게 됩니다. 너는 사람들한테 참 잘 대해주고 친구든 누구든 차별 없이 다정하다 같은 내면 칭찬은 호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너랑 있으면 편안해라는 말이 함께 나온다면 호감도가 더욱 올라갑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칭찬해주는 사람이라면 주목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내면 칭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면을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단순히 외모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외모가 첫인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호감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행동 방식 같은 내면적 요소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끌림에서 진정한 호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에서는 외모 중심의 문화가 강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깊은 관계를 원하는 남자일수록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는 남성의 78%가 외모보다 성격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내면 칭찬의 특징은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만 내면은 시간을 들여 관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남자는 그만큼 오랜 시간 당신을 관찰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대단해. 같은 칭찬은 당신의 여러 상황을 지켜보며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깊은 수준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또한 내면 칭찬에는 너랑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자주 동반됩니다. 너랑 있으면 편안해, 너랑 있으면 즐거워, 너랑 있으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랑 있으면 편안해라는 표현은 사실상 좋아한다의 우회적 표현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깊은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점은 내면 칭찬과 외면 칭찬의 비율입니다. 호감 초기에는 외면 칭찬의 비율이 높지만 호감이 깊어질수록 내면 칭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처음에는 예쁘다, 스타일 좋다 같은 외면 칭찬을 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멋지다 같은 내면 칭찬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남자의 호감이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를 감지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 호감 칭찬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8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자가 당신에게 자신감을 가져 주었으면 하고 당신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격려의 의미로 칭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의 내용도 점점 구체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칭찬 방식이 좀 다르다는 위화감을 느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제 8가지 신호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신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 지표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호감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속으로 칭찬하면서 단정적 표현도 사용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칭찬하며 내면까지 칭찬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한 호감의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 신호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신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그 남자의 호감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이런 신호가 있다가 점점 줄어든다면 호감이 식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애에서는 밀당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일부러 호감을 감추는 경우도 있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밀당을 하려 해도 이런 칭찬 신호는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이런 칭찬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호감이라는 감정이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 신호들은 밀당의 연막을 뚫고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적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호감 칭찬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위계가 뚜렷하고 개인적 감정 표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호감 칭찬은 더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 칭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기획서 정말 잘 했네요. 역시 김대리님이에요. 라는 업무 칭찬도 반복적으로 특정 사람에게만 집중된다면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업무 이야기만 하다가 둘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오늘 분위기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여섯 번째 신호인 둘만 있을 때 칭찬하기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대학 생활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한국 남학생들은 직접적인 호감 표현보다는 칭찬의 형태로 마음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별 과제를 하면서 내 아이디어 진짜 좋다라고 첫마디에 칭찬하거나 발표를 마치고 나서 발표 진짜 잘했다, 확실히 너가 하니까 다르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의 호감 칭찬도 중요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대면 소통 못지않게 온라인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SNS에서의 호감 칭찬은 대면에서와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을 때 진짜 예쁘다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만 누르는 것과 구체적인 댓글이나 DM을 보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를 올렸을 때 빠르게 반응하며 칭찬을 보내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SNS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카오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때 푸사 바꿨네 진짜 잘 나왔다라고 반응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며 네 번째 신호인 구체적 부분 칭찬에 해당합니다. 이런 온라인에서의 칭찬 신호도 함께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그 남자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호감, 칭찬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호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호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도 그 사람이 좋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연애를 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인연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인연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이지만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호감 칭찬의 신호는 당신에게 온 인연을 알아차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있으면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애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아무리 서로 호감이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호감 신호를 놓쳐서 소중한 인연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칭찬이라는 간접적 표현 속에 숨어있는 호감을 읽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연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자의 칭찬 방식은 그 남자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외향적인 남자의 호감 칭찬과 내향적인 남자의 호감 칭찬은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외향적인 남자는 비교적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목소리 톤도 높고 감정 표현이 풍부합니다. 진짜 대박 너 오늘 완전 예쁘다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향적인 남자의 칭찬에서 호감을 구별하는 포인트는 당신에게만 하는 특별한 칭찬이 있는지입니다. 외향적인 남자는
누구에게나 칭찬을 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칭찬의 횟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당신에게만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지, 당신에게 칭찬할 때만 표정이나 톤이 미묘하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반면 내향적인 남자의 호감 칭찬은 앞서 말한 것처럼 둘만 있을 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목소리 톤도 차분하며 표현도 절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것 같은 직접적이지만 조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향적인 남자의 칭찬에서 호감을 구별하는 포인트는 칭찬의 빈도 변화입니다.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남자가 당신에게만 유독 말이 많아지고 칭찬도 늘어난다면 그것은 매우 강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한국 남자들의 성격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분류하면 활발한 관종형, 차분한 지식인형, 듬직한 무뚝뚝형, 세심한 다정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호감 칭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 남자의 기본 성격을 먼저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호감 신호를 관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종형 남자는 앞서 말한 외향적 유형과 비슷합니다. 평소에도 칭찬을 많이 하지만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칭찬의 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칭찬은 가볍고 유머러스하지만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칭찬은 진지하고 구체적입니다. 평소에 장난스러운 모습과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칭찬하는 것이 이 유형이 호감 신호입니다. 지식인형 남자는 칭찬을 할 때도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정말 현명했다고 생각해 같은 식입니다. 이 유형의 남자는 감정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호감도 이렇게 지적인 형태의 칭찬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남자가 당신의 판단력이나 사고방식을 반복적으로 칭찬한다면 그것은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뚝뚝형 남자는 칭찬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유형의 남자가 잘했어 또는 좋다 같은 짧은 칭찬이라도 하면 그것은 상당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무뚝뚝형 남자의 호감 칭찬은 양이 아니라 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정형 남자는 호감 칭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속 칭찬, 구체적 칭찬, 내면 칭찬 등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남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기 때문에 호감 칭찬과 일반적 친절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 포인트는 당신에게 하는 칭찬에만 특별히 감정이 실려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반응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지입니다. 이제 남자의 호감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칭찬을 받으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겸양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호감이 있는 남자의 칭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용기를 내서 한 칭찬을 부정하면 그 남자는 거부당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기분 좋다라고 솔직하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자신의 칭찬이 잘 전달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더 자신감 있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칭찬에 대한 칭찬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빠도 오늘 멋있다 같은 식으로 칭찬을 돌려주면 서로의 호감이 확인되면서 관계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애에서는 이런 상호 칭찬의 핑퐁이 관계 발전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한쪽에서만 칭찬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반응이 없으면 관계가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 호감의 확인과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감 칭찬과 함께 주의해야 할 가짜 칭찬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진심이 아닌 칭찬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가짜 칭찬을 구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짜 칭찬의 특징은 첫째, 칭찬 후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든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전략적 칭찬입니다.
진심 어린 호감 칭찬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지만 가짜 칭찬은 반드시 그 뒤에 요구사항이 따라옵니다. 둘째,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칭찬입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과장된 칭찬을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 어린 호감 칭찬은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지만 가짜 칭찬은 상황과 동떨어져서 위화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셋째, 눈을 마주치지 않는 칭찬입니다. 진심으로 호감이 있는 남자는 칭찬할 때 당신의 눈을 바라봅니다. 약간 수줍어하면서도 눈을 마주치려 합니다. 하지만 가짜 칭찬은 눈을 다른 곳에 두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도 함께 관찰하면 진짜와 가짜를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한 칭찬과 동일한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사교적 칭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심 어린 호감 칭찬은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짜 칭찬을 구별하는 능력은 건강한 연애를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짜 칭찬에 속아서 잘못된 상대에게 마음을 주면 결국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8가지 진짜 호감 칭찬의 신호와 함께 가짜 칭찬의 특징도 기억해두면 연애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남자의 심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칭찬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 지켜주고 싶다는 이유를 말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관심을 끌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성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성에게 칭찬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은 남자 나름의 구애 행동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이 암컷에게 아름다운 깃털을 보여주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인간 남자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구애 행동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칭찬은 가장 세련된 구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칭찬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칭찬은 당신을 오래 관찰해왔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나는 다른 남자들과 달리 당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경쟁 본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대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의 칭찬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칭찬은 때로 어색하게 느껴지는 행위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쑥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칭찬을 하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한국 남자가 당신에게 칭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노력과 용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칭찬을 잘 하지 않는 남자가 당신에게만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강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서까지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남자들은 칭찬을 할 때 유머를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쁘다라고 말하면 너무 진지해질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야, 너 오늘 좀 심하게 예쁜데 같은 식으로 유머를 섞어서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 합니다. 이것은 칭찬이 거부당했을 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자기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머로 포장했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머로 포장할 만큼 신중하게 생각한 칭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 남자가 유머러스한 칭찬을 반복적으로 당신에게만 한다면
그것도 호감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면 한국 남자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연애 초기 단계별로 칭찬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호감 초기에는 칭찬이 주로 외면에 집중됩니다. 오늘 분위기 좋다, 그 옷 잘 어울린다 같은 외적인 칭찬이 주를 이룹니다. 단계에서는 아직 상대방의 내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칭찬하게 됩니다. 호감 중기에는 칭찬이 구체적이고 세밀해집니다. 내가 웃을 때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는 게 귀엽다라든가 이 향수 너한테 진짜 잘 맞는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관찰해. 깊이가 칭찬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내면 칭찬도 서서히 시작됩니다. 너는 참 배려심이 깊다 같은 칭찬이 나오기 시작하면 호감이 중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호감 후기에는 내면 칭찬이 주를 이루며 그 깊이도 매우 깊어집니다. 나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라든가 너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 알아 같은 깊은 수준의 내면 칭찬이 나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너랑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슬쩍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랑 함께하면 인생이 즐거울 것 같다 같은 표현은 호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단계별 변화를 관찰하면 상대방의 호감이 어느 정도 깊어졌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전적인 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호감 칭찬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헤어스타일을 하거나 새로운 액세서리를 착용해 보세요.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이 작은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칭찬할 것입니다. 반면 관심이 없는 남자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러 자기 비하 발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 요즘 좀 살이 찐 것 같은 가벼운 자기 비하를 해보세요.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앞서 말한 다섯 번째 신호처럼 즉각적으로 강하게 부정할 것입니다. 반면 관심이 없는 남자는 그래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고 가볍게 동의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남자를 칭찬해보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공통지인 중 다른 남자를 칭찬하면서 그 남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약간의 질투 반응을 보이거나 그 남자보다 당신이 더 낫다는 식으로 화제를 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가볍게 한두 번 정도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칭찬에 대한 반응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니에요라고 부정하던 것을 정말 그래 고마워라고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당신의 이런 긍정적 반응에 매우 기뻐하며 더 적극적으로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관심이 없는 남자는 당신의 반응 변화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테스트들을 통해 상대방의 호감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테스트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애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직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남자의 칭찬과 관련된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긍정적 언어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호감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형용사의 사용 빈도가 약 4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호감에 매우 신뢰성 높은 지표가 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칭찬의 타이밍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은 대화 시작 후 평균 3분 이내에 첫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 호감이 없는 사람은 칭찬을 하더라도 대화 중반 이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호감이 있으면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대화 초반부터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일찍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흥미로운 연구는 칭찬의 구체성과 호감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호감도가 높을수록 칭찬에 포함된 구체적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감도가 낮을 때는 예쁘다 같은 한 단어 칭찬이 주를 이루지만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오늘 입은 파란색 원피스가 내 눈 색깔이랑 잘 어울려서 정말 예쁘다 같은 여러 정보가 포함된 칭찬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네 번째 신호인 구체적 부분 칭찬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은 오늘 이야기한 호감 칭찬의 신호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줍니다. 단순한 경험적 관찰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의 시작에서 남자에게 예쁘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 어차피 진심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자존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칭찬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칭찬을 할 때 그것이 진심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칭찬을 무조건 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신호를 통해 진심과 빈말을 구별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연애의 첫걸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칭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겸손은 때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좋은 인연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예쁘다, 멋지다,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때 고마워라고 밝게 웃으며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자의 칭찬이 아니어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호감 여부에 당신의 자존감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칭찬을 해주든 안 해주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한 호감 칭찬의 신호를 참고하여 당신에게 온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짜 호감이 있는 남자의 칭찬에는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칭찬하는 것, 절대 확실히 같은 단정적 표현이 포함된 칭찬 첫마디에 칭찬하는 것, 구체적인 부분을 칭찬하는 것, 당신의 부정적 발언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 둘만 있을 때 칭찬하는 것, 인기 많겠다라는 말 그리고 내면을 칭찬하는 것. 이 8가지 신호의 공통점은 남자가 당신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고 당신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칭찬이 점점 구체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칭찬과는 다르다는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호감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호감 여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좋다고 느끼는지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아간다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연애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애라는 것은 참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고 때로는 거절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서울의 봄처럼 따뜻하고 제주도의 바다처럼 설레는 그런 사랑이 당신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세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감 칭찬을 받았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많은 여성들이 호감 신호를 감지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감 신호를 감지하는 것은 시작일 뿐 그 다음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호감 신호를 확인했다면
당신도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좋아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묘한 수준에서 당신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남자의 칭찬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니에요라고 부정하던 것을 정말 고마워, 기분 좋다라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도 그 남자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새로운 변화를 알아차려 주거나 그 사람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나에게도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6번째 신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성적인 남자는 둘만 있을 때 칭찬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면 그 남자가 더 편안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할래요 같은 자연스러운 제안을 통해 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성수동이나 연남동 같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관계 발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한 소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심리적 거리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메신저에서의 대화 패턴도 호감을 확인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에 빠르게 답장하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며 이모티콘이나 사진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면 그것도 호감의 추가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한국의 데이트 문화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썸이라는 독특한 연애 단계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귀기 전에 서로 호감을 확인하는 단계인데 이 썸 단계에서 오늘 이야기한 호감 칭찬의 신호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썸 단계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보다는 미묘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탐색합니다. 이때 칭찬은 가장 흔하고 효과적인 신호 전달 방법입니다. 한국의 썸 문화에서 남자가 보내는 칭찬 신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읽지 못하면 썸만 오래 지속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썸만 타다가 끝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호감 칭찬의 신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의 소개팅 문화에서도 호감 칭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개팅은 보통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만남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호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이 매우 유용합니다. 소개팅에서 남자가 연속으로 칭찬하거나 구체적인 부분을 칭찬하거나 당신의 의견에 첫마디로 동의하는 등의 신호를 보인다면 그것은 호감의 강한 표시입니다. 소개팅 후 카카오톡으로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늘 입으셨던 옷 정말 잘 어울리셨어요. 같은 구체적 칭찬이 따라온다면 그것은 매우 확실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연애 문화와 상황에서 호감 칭찬의 신호를 활용하면 연애의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의 칭찬을 통해 호감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당신이 관심 있는 남자에게 칭찬을 통해 호감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신호는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도 이런 방식으로 호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남자에게 연속으로 칭찬하거나 구체적인 부분을 칭찬하거나 내면을 칭찬하는 것은 당신의 호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칭찬에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칭찬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으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을 받으면 매우 감동을 받고 그 여성에 대한 호감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빠 오늘 넥타이 센스 좋다 같은 구체적 칭찬이나 오빠는 항상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게 멋있다 같은 내면 칭찬은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애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소통입니다. 상대방의 호감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호감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남자의 칭찬 속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칭찬, 단정적 표현이 포함된 칭찬 첫마디, 칭찬 구체적, 칭찬 부정적 발언에 대한 부정 둘만 있을 때의 칭찬 인기 많겠다라는 표현 그리고 내면 칭찬 이 8가지 신호를 기억하고 관찰하면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호감 여부보다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용기 있게 행동하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서울의 한강변을 걸으며 손을 잡고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에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제주도의 유채꽃밭에서 나란히 걸으며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당신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만의 매력을 빛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매력을 알아보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넨다면 활짝 웃으며 받아주세요. 그것이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연애와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용기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